집주인이 안 왔어. 왜 안 왔을까요? 바빠서? 바빠서. 정답. 바빠서. 마음에 드는 집을 선택했을 때 이제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그 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계약을 딱 했어. 그리고 몇 월 며칠까지 와라. 이렇게 이제 문자를 받죠. 그러면은 우리는 쫄래쫄래. 그럼 뭘 가져가겠습니다. 신분증 가져가겠죠. 네. 신분증 가져가고 이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중개 사무실 가서 갔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항상 주의할 거는 갔어요. 아직 계약서 쓰기 전입니다. 갔는데 중개사님 계신데 집주인이 없어. 그럴 때가 상당히 많아요. 집주인 있으셨어요? 저 없었어요. 집주인이 없죠. 왜 집주인이 왜 없는지 아세요? 근데 없으면 어떻게 봐요, 집을? 집주인이. 그건 이미 봤지. 이미 이제 집은 어떤지. 근데 요즘 집은 보지도 못하고 계약하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기가 있으면. 근데 보통 이제 집은 이제 공인중개사님이 보여주시죠. 보고 계약 시 임대인이기 때문에 계약은 면대면은 하는 겁니다. 신분증을 보여주고. 근데 집주인이 안 왔어. 왜 안 왔을까요? 바빠서? 바빠서. 정답. 바빠서. 대부분의 경우 실제 임대인들은 바빠서 안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그분은 이게 한 채가 아닙니다. 여러 채를. 여러 채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 게스트분은 그 임대차 계약 시에 누구랑 계약을 하셨어요? 그 소유분 아드님, 딸 그리고 따로 대리하시는 세 분. 그렇게 오셨어요? 네. 복잡스럽네. 중개 보조인도 있으셨고 당연히 네. 중개사도 계셨고.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인이 없어. 근데 여기서 알아셔야 되는 건 원래 원칙은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하고 지장을 찍고 또는 직인 날인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집주인이 안 와요. 바쁘셔서. 그러면 그럴 경우 대리인 또는 가족 직계 비속이 오시죠. 그럴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신학범 변호사님이 많이 하고 있는 소송 중에 이렇게 권한 없는 자가 계약을 해서 무권 대리가 돼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그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맨 끝에 아래에 임대인 기재 부분과 임차인 기재 부분도 있고 공인중개사분 기재 부분도 있어요. 각각 있게 되는데 이 임대인 그 기재 부분을 보면은 밑에 보면 주소, 주민등록번호, 대리인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임차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임대인의 이름도 쓰고 주소도 쓰고 주민등록번호도 쓰고 전화번호도 쓰고 다 쓰긴 써요. 그리고 서명까지 날인까지도 하고. 이런 경우에 대리인이 했으니까 대리인이라고 또 주장도 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 없겠지. 또 그리고 공인중개사님도 그게 확인 안 하시고 이거 대리인이랑 하는 거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렇게 말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나중에 진짜 임대인이 나는 보증금을 받은 적이 없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된 경우에. 누가 책임집니까? 내 돈은 누가 책임집니까? 이체 내역이 있지 않나요? 이분들은 이체 내역도 그래서 자기 대리인이 이체를 받을 권한까지 위임받았다고 하는 위임장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이 계약할 권한, 그리고 입금받을 권한 모든 걸 다 총괄했다고 합니다. 우리 초보님께서 진짜 좋은 질문 하셨는데 임대인 계좌로 이체가 되면 괜찮아요. 그나마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임대인 계좌인 줄 알았더니 임대인 가상 계좌예요. 그리고 실제로 돈을 받은 사람은 대리인이었어요. 이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리인하고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 맞아. 계약은 해야 가격도 돼. 좋아. 가격도 좋아. 근데 대리인이 나왔어. 그럼 믿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싫어요. 하와이 가 계신다는데 하와이 가 계신 분 데려오세요. 저는 근데 먼저 전 계약을 해보진 않았지만 만약에 이제 대리자님께서 오시면은 그 집주인분한테 그 자리에서 전화 연결을 할 것 같아요. 혹시나 몰라서. 초보가 아니야. 초보가 아니야. 준비된 초보로 오늘부터 준비된 초보로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계약을 하더라도 임대인 본인과 통화를 하고 그 녹음을 해놓으면은
이제 유효한 계약이 될 수 있는데 다만 여기 주의할 거는 내가 임대인이랑 전화한 줄 알았더니 임대인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탑할 거는 우선 법적으로는 이제 위임을 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위임장이 필요하잖아요. 위임장 플러스 그 위임장의 직인이 임대인 자체 직인이고요. 그 직인이 또 위조일 수 있기 때문에 인감증명서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인감증명서 당일 첨부돼야 돼요. 근데 우리 중개사님들이나 일부 이제 임대인들이나 대리인들은 아이 뭐 우리 한국 사람 못 믿냐, 인감증명서까지 어떻게 떠오냐라고 하시는데 인감 없다. 인감 없는 분도 계시거든요. 인감 없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계약하면 안 돼요. 인감증명서는 우리 주민등록번 증 같은 겁니다. 우리 운전면허증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감증명서에 위임장에 있는 날인이 인감증명서에 있는 날인이 동일한 건지 보고 전화나 아니면 화상통화나 이런 부분을 한 뒤 대리인과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이 부분이 잘못되면요, 변호사가 솔직히 이기기 힘들어요. 무건대리입니다. 저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방금 전화 통화를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그러면 전화 통화 말고 전화를 통화했는데 안 받았어요, 그분이. 네네네. 그럼 이제 불안하잖아요. 어쨌든 맞아요.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안에서 뭐 이렇게 음성 녹음 같은 거를 해도 되는 건가요? 음성 녹음해도 되죠. 근데 음성 녹음이라는 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임대인의 음성을 못 따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인들이 거짓말하는 것들을 녹음을 할 수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그죠? 그리고 이제 임대인의 인감 도장, 그리고 인감 증명서, 그리고 위임장. 요것만 갖고 계시면 계약은 유효한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전화로 임대인과 통화를 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위임장이 없거나 아니 좀 위임장 내용이 약간 부실한 경우, 그리고 또는 인감 증명서가 없는 경우 정도, 그 정도의 경우에 이제 통화를 하시고 녹음하라는 거지. 만약에 인감 증명서도 있고 신분증 사본도 있고 위임장도 있고 다 자료가 다 갖춰져 있으면 굳이 통화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게 다 위조면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위조, 이게 다 위조다. 보여주고 네, 근데 그게 위조면 이거는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이건 막기가 어렵죠. 근데 아주 가끔 위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아주 적은 위조가 경우지만. 있는데 그것까지 걱정하면 이제 계약하기 어렵고, 신약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임장, 인감증명서, 그리고 인감도장, 그리고 신분증 요 3개 확인해서 대리인 통해서 하시고요. 임대인이 직접 나오시면 그래도 얼굴은 신분증과 얼굴이 동일한 사람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분이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